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CPI 수치 그리고 미리 보기 관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10일부터 16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중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9월 10일 월요일에 중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이 OECD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미국 증시를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난 몇 년간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월요일에 업데이트가 되며 월 1회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가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미국 증시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경기 선행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월 1회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미리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OECD 경기 선행 지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월 13일 드디어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도를 알 수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에 발표가 되며 현재 예상 수치가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듯이 지금 예측치가 기존에 뭐 8.5%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예측치가 사라진 상황,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낮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이 삼성증권 이제 레포트에서 이제 지금 예상을 했는데 8월 헤드라인 CPI 전년비 예상치 평균이 8.08%이고 전월 8.5%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헤드라인 CPI보다는 이제 코어 CPI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코어 CPI는 변동성이 심한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코어 CPI인데 예상치 평균이 현재 6.1%로 전월 5.9%보다 0.2% 정도 상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과 서비스 물가 상승 등이 코어 물가를 자극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어야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어 CPI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헤드라인 CPI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헤드라인 CPI가 8% 이하로 7%대를 보여준다면 증시는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2, 3% 정도의 폭등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물가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달 CPI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으며 트위터 청문회가 또 9월 13일 개최가 됩니다. 화요일에 트위터 청문회가 개최가 되면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과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인지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수요일에 9월 14일 수요일에 PPI 발표가 있으며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증시에는 이미 CPI 발표 이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PPI 발표 이후에는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에는 이제 8월 산업생산자 소매 판매가 있으며 미국의 경기 침체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인데 이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목요일에 발표되며 현재 고용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로는 이제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며 9월 16일 금요일에는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 그리고 미국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입니다. 금요일에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커지는 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CPI 발표 이후 만약에 상승이 나더라도 금요일에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일단 증시가 현재 굉장히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으로 출렁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어 CPI가 이제 헤드라인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순간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코어 CPI마저 꺾이는 순간에서는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점. 코어 CPI가 꺾이는 지점까지는 한 연말쯤은 되어야지 코어 CPI가 본격적으로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라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과도한 긴축 관련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지금 현재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경기, 그리고 둔화 조짐을 보이는 물가로 인해서 증시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시는 불안한 모습,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인데, CPI 발표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증권 글로벌 핵심 아이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프로라인 A16 바이오닉 칩 탑재, 프로 모델 48MP 카메라 탑재 등이고, 발표 언제나 그랬듯이 가격 인상이 없다는 점과 혁신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불평 속에도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와 판매량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미 애플은 가격이나 성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갬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점에 있는 세계 최고의 독보적 브랜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애플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추가됐고, 바로 이게 애플 싱글스탁 ETF입니다. 현재 애플 레버리지 ETF로는 1.75배 AAPB, 그리고 1.5배 AAPU, 애플 인버스 AADP 마이너스 1배가 있고, 뭐 나스닥 레버리지보다는 나스닥 1.5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고 레버리지로, 정상 구간에서 저 레버리지로, 지나친 과열 구간 진입 시 인버스로, 단일 종목에 대한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레버리지부터 숏까지 다양한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애플만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종목의 ETF들이 계속 상장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레버리지 1.5배로는 TSL이 있고, 인버스로는 TSLQ, TSLI, TSLS가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1.5배 레버리지로는 MSFU, 인버스로는 MSFD, 아마존은 레버리지 1.5배로 AMZU, 인버스로는 AMZD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달러가 강세가 보이는 이 갓달러 시대의 투자 전략은 압축도 압축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주 위주의 트레이딩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런 시기에 싱글스탁 ETF도 매우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핵심 아이디어 이제 보았으며, 다음 주 증시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수적으로 혹시 수익이신 분들은 방망이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모아가기, 단타나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수익 줄 때 수익 실현하는, 분할로 수익 실현하는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